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공황장애 진료를 하면서 몇 번 반복적으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 공황장애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공황장애를 경험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와 반대로 사람이 없는 데서 공황 발작을 겪는 것에 대한 이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더 고통스럽고 무엇이 그나마 견딜만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공황을 경험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사람들 없는 데서 공황을 경험하는 것은 나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나는 사람들 앞에서 공황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있을 때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차라리 더 선호하고 더 피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모두 이제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한 가지도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좋고, 뭐 무조건 나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이제 저는 이 치료의 어떤 기본적인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항상 치료, 우리가 완치에 가까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완치의 확률을 높이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최소한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를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치료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단계는 이제 회피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의 단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회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황장애의 발작의 상황을 가능한 한 회피한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황을 유발할 수 있는, 본인이 공황을 경험했던 그런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회피라고 하는 이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목표 자체가 이 공황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황 증상을 완화해서 일단은 우리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지는 단계로 공황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데요. 이 회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황 발작 증상들이 대부분 이제 자율신경의 이제 폭주와 관련된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의 폭주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회피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회피라고 하는 이 과정에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커뮤니티 활동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도 또 독이 될 수도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회피, 즉 공황장애 증상을 안정화시키는 거, 자율신경의 어떤 폭주를 좀 진정시키는 데는 이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겠지만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그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정보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특히 이제 공황장애를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굉장히 도깨비 같은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변화무쌍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을 겪고 이 공황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글로 찾아보는 것과 직접 또 경험자들의 말을 듣는 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자들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의 어떤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공황장애를 치료하고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겪지 않은 사람은 공황장애라는 병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2차적으로 또 발생하는 고통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고통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막 철학적으로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커뮤니티에 있을 때 굉장히 내가 공감대를 형성받을 수 있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은 또 약물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약물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공황장애 우리 환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력을 이렇게 청취하다 보면 분명히 정신과에서 똑같은 약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약물들의 개인적인 편차가 좀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한테 맞는 약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의사의 이제 어떤 진찰과 처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약물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미리 이제 복용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경험담을 듣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이제 세 가지 정도에 있어서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장점은 분명히 특히 이 회피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 공황 증상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이 좀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공황을 유발하는 그 상황에 노출을 시키는 것인가? 그 목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제 공포 기억을 소거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예기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보통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게 불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게 불안 수준을 넘어서 불안과 공포의 한 중간쯤, 이제 우리말로 굳이 얘기를 해서 하자면 두려움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예기불안의 어떤 심각도, 정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공포기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이 치료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포기억은 기본적인 이 회피를 유발하게 됩니다. 의식 중에 또는 무의식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공황발작을 경험하는 분들이 이제 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이제 생활을 하면 멀쩡하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공황장애가 없다, 다 나았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포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회피의 문제가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행동 반경을 좁혀서 산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포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재발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황장애 치료, 완치의 확률을 높이는 이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 재발이라고 하고 공황장애 치료는 재발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공포기억이 왜 제가 이 노출이라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회피와 결국 재발의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노출과 관련돼서 이 과정이 이제 실은 우리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개념이 이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은 이제 공황 증상이 진정되면 1차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뒤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노출의 과정, 공포기억을 소거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공포기억을 꼭 없애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이 공포기억이 신체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의 연구와 실험에서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강아지에게 밥을 주기 전에 방울 소리를 계속 내면 나중에 밥을 주지 않고 방울 소리만 나더라도 강아지는 이제 침 흘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흔히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공포도 이와 유사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공포기억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우리가 공포기억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발작과 유사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강아지 실험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건 방울소리와 그리고 개가 침을 흘리는 두 가지 현상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히 중간에 있는 매개체가 뭐냐면 강아지의 기억 속에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기억이 이 강아지의 신체에 자극을 주고 침을 흘린다라는 이제 것이 되겠는데요. 공황장애에서도 이 공포기억이 남아있을 때 이 공포기억은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포기억을 이제 우리가 노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포기억을 소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새로운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는 강아지에게 이 방울 소리에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울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는 이 학습이 됐던 강아지가 침을 좀 흘리게 되지만, 방울 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학습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아지가 그 기억이 기존에 있는 기억을 대체하면서 이 기억이 사라질 때 이제 신체 반응이 중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 기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황을 경험했던 상황에 노출을 통해서 극복하는 이 과정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제 공포기억이 사라지고 이것이 신체 반응을 유발하는 이 과정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공포기억을 소거하는 과정은 이제 노출이라는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굉장히 단순한 과정인데, 그러나 이 과정이 실제로 쉬우냐 물어본다면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쉽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영상 처음에 했던 질문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우리가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이 없는 데서 우리가 공황 발작을 겪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는가라는 질문에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차라리 사람이 있는 데서 공황 발작을 하는 것을 선호하겠다. 사람이 없는 데서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는데 내가 공황 발작을 겪고 막 질식감이 있고 죽을 것 같고 이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더 공포스럽다라는 것이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질식감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면 좀 창피하면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그렇게 했었는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저와 비슷한 혼자 있을 때 공황 발작을 겪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렇다면 공황 발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깔려 있다. 의존성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공황 장애를 결국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서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아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 공황장애의 이 끝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환경에 노출하기에 앞서 자율신경이 충분히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단계들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준비 단계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됐든 이 노출의 과정, 공포기억을 해소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이 발작이 왔을 때 자기 신뢰를 가지고 스스로 발작을 극복하는 것을 학습해가는, 배워가는 새로운 학습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공황을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그 노출의 과정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노출의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커뮤니티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때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황장애를 치료, 재발 없이 완치의 확률을 높이는 이제 마지막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혼자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노출 과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단계와 전문적인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이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전의 양면이죠.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